NBA를 바싹하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연기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그리고 갈블리님, 네, 안녕하세요. 갈블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잉 파티를 마치고 오신 느반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반도입니다. 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뷰잉 파티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막 크게 벌어지지 않고 약간 시속 게임이라고 하죠. 약간 한두 포지션 차이 내외가 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치열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몰입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클러치까지 갔으니까 클러치 때 이제 포지션 하나하나마다 탄성이 나오는 탄성. 예, 그렇죠. 굉장히 반응들이 격해지는 그런, 저도 그렇고 네. 대부분.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죠.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도 굉장히 더운데 오늘 경기 전후 분위기가 이 날씨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이 전제를 깔고 경기 리뷰를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 6월 14일이었죠.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NBA 파이널 4차전이 111대 104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2대2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세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거든요. 연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쿼터까지 인디애나가 이길 줄 알았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막판에 그 셰이 길리어스 알렉산더가 MVP 값을 하면서 승부를 뒤집었고, 인디애나는 홈에서 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네, 갈블리님.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 경기를 잘 준비해왔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해왔다. 느반도님. 가장 복잡한 이 파이널의 승부를 가른 건 가장 간단한 자유투였다. 좀 좋습니다. 말하고 싶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나중에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그죠. 일단은 아껴놓고 차근차근 이제 타임라인별로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보면 OKC가 먼저 이제 라인업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것들이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위원님 1쿼터에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선발 라인업이 바뀌었죠. 하텐슈타인이 들어오면서 투빅으로 바뀌었고, 경기 초반에 보면은 지난 경기에서 셰이 길리어스 알렉산더가 그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뛰었더라고요.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초반에는 아예 공을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오고, 막 공을 몰고 오는 거면 다른 선수, 제이런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몰고 오고 체력을 아껴주는 작전을 하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라인업이라든지 선수를 이제 기용하는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셰이나 선발로 올라온 하텐슈타인에게 어떤 변화를 또 줬을까요? 하텐슈타인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오늘 3개를 잡았더라고요. 총 리바운드 6개 중에. 그러니까 그 리바운드 열세일 때 또 공격 리바운드 2번 뺏길 때 후반에 또 투입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리바운드 때문에 투입한 거일 수 있고, 결국은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노리는 건 그거죠. 2개잖아요. 딱 더 나은 스크린, 그리고 더 나은 패스, 공 돌림. 이건데 근데 사실 투빅을 쓴 효과가 크게 초반에는 보이진 드러나지 않았어요. 않았죠. 네. 좋습니다. 갈블리님, 눈에 어떤 뜨이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투빅을 씀으로써 어떤 수비 기조나 공격 기조가 좀 달라진 게 눈에 띄었고, 특히 일단 투빅을 쓰긴 했는데 그 같이 쓴 시간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길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 투빅을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팀이 느려지고 인디애나가 달리게 되면은 투빅의 약점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오클도 똑같이 인디처럼 풀코트 프레스를 붙고 약간 이런 점들이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경기를 보셨던 느반도님은 1쿼터를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특징으로 보였을까요? 현지 해설에서 이제 하텐슈타인의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SGA한테 들어온 압박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한 변화라고 보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이제 하텐슈타인이 걸어주는 스크린이라던가 하텐슈타인이 뿌려주는 패스, 앞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점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텐슈타인이랑 홈그랜이 같이 뛰면서 이제 하텐슈타인 결국 센터 역할을 하면 홈그랜이 뭔가 포스트에서나 그런 역할들이 좀 더 덜어질 거 아니에요? 자유로워지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3차전 리뷰 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홈그랜의 후반전 체력 문제, 혹은 그런 체력 안배를 초반에 조금 더 도와줌으로써 후반전에 힘을 쓸 수 있게 조금 염두한 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쉐이가 생각보다 1쿼터를 풀로 뛰지 않고 좀 체력 안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공격 자체에 전반적으로 모든 공격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쉬면서 좀 할 때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는 게 오늘 쉐이 어시스트가 0개입니다. 0개. 그러니까 처음 이제 파이널에 있는 처음 나온 기록이고 쉐이 개인 입장에서는 그 선배님께서 보실 때 오늘 쉐이는 철저하게 득점이라든지 팀에서 지시했던 공격적인 포인트에만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이제 3쿼터까지는 조금 공격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역시 인디애나의 수비에 막히는 감이 있었는데 4쿼터 돼서 조금 지금 미리 4쿼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니스미스가 사실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니스미스랑 이렇게 매치업을 헌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풀어냈고 네마드가 확실히 잘 맞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니스미스를 막는 거 보죠. 제가 약간 니스미스를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옛날 만화 디지몬 중에 파닥문이라고 있어요. 진짜 니스미스가 파닥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오늘 니스미스가 어쨌든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제 스위치를 당하면서 스가를 막는 일이 자주 생겼는데 수비도 진짜 파닥파닥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파울이 자주 쌓이게 되었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니스미스는 코트를 일찍 떠났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반전에 인디애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블리님이 보셨을 때 전반전에 인디애나의 공격 포인트라든지 게임 포인트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버튼이 살짝 아쉬웠다고 보고 할리버튼이 아쉬웠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 상대로 풀코트 프레스를 붙고 또 지공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하드 엣지를 초반에 가져갔어요. 투빅일 때. 그러다 보니까 할리버튼 드라이브가 얼마 안 나왔고 1쿼터 득점도 아마 딥3 하나? 그게 다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네 일단 전반전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은 인디애나의 어떤 게임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역시 계속해서 시약함을 많이 살리는 공격을 했고 시약함이 잘했습니다. 10득점 올렸고 3점 2개 넣고 뭐 이 선수가 그 피켄롤 아예 빅뭐 4-5 피켄롤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후반에 약간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시작하면 잘했지만. 자 그럼 경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SGA 활용법에 변화가 있었고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지만 앞서 나간 팀은 전반전까지 인디애나였거든요. 그러면 인디애나의 어떤 공격 포인트들에서 근소하게라도 앞설 수 있었던 그 변화점은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인디애나가 보면은 5분 7초 남았을 때 벤치를 돌립니다. 맥코넬. 오비토핀도 굉장히 일찍 나왔고요. 그 벤치들이 또 잘했어요. 오비토핀 오늘 굉장히 잘했고 17득점 넣고 중요한 3점도 많이 넣고 잘했습니다. 근데 근데 놀란 게 온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15더라고요. 그렇게 잘했는데 득점을 많이 했는데 벤치 구간에서 잘 싸웠지만 결국 승부처에서는 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반도님께서는 뷰잉 파티로 이제 다 같이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현장에서 봤을 때 관중들의 함성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선수는 인디애나에서 누구였습니까? 오비토핀이었습니까? 정답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후반까지 통틀어서 누구든. 통틀어서요. 네, 누구든. 메설린 아니에요? 그걸 감탄이라고 봐야 되나요? 3쿼터는 오비토핀이고 4쿼터는 역시 베네딕트 메설린. 물론 이제 둘이 함성의 방향성이 달랐지만 오비토핀 솔직히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 직전 포지션에서 토핀이 활약하기 직전에 네네. 할리버튼이 패스를 줬는데 3점 슛을 주저 다시 할리버튼한테 주니까 할리버튼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 샤클락이 밀리면서 이제 슛을 똑바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이제 저희 나라 스포티비 해설도 이런 식으로 너가 던져야 될 슛을 던지지 않으면은 팀원들이 더 어려운 슛을 던지게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직후 포지션에 바로 이제 3점 받자마자 던져서 넣고 그 다음에 코너 3점 한 번 더 넣고 그다음에 풋백 덩크도 넣고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을 유도하는 블락까지 해내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성장형 주인공. 거의 4-5 포지션을 그냥 혼자서 그냥 다 처리했거든요. 그때 경기 보면서 당연히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오비토핀 너무 잘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또비토핀이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인디애나의 공수 경기력을 봤을 때 참 전염성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게 할리버튼이 어찌 됐든 2-30점을 맨날 책임져주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할리버튼 혹은 제3의 패스를 받았을 때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인디애나의 공격은 전반까지는
어쨌든 외부적인 환경과는 별개로 굉장히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별개로 인디애나의 공격에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3차전 때 보면은 페인트 터치가 확 늘어났었더라고요. 예. 네. 3차전에 인디애나가 16번으로 2차전보다 10번 늘었는데 오늘은 그 할리버튼을 어느 정도 잘 제어를 하면서 아마 기록이 아직 보니까 제가 아까 확인하니까 안 올라왔는데 줄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결국은 그 파생되는 것들이 수치가 할리버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어려운 경기 특히 좀 아쉬운 거는 4쿼터 때 득점 가문 구간이 생겼잖아요. 12대 0 맞습니다. 러닝가 나왔을 때 그때 메서린을 넣을 거면 그때 좀 넣어서 그나마 벤치에서 네. 득점을 혼자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면은 메서린이거든요. 근데 그죠. 뒤늦게 넣어서 메서린이 마치 역적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구간이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좀 더 미리 넣어서 혼자 할 거 해봐라 할 구간에 득점이 안 나왔던 거. 그러니까 화력전을 개시할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그렇죠. 거고요. 갈블리님은 또 인디애나에 대해서 짚어줄 만한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3차전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한테 이렇게 문제를 던져준 게임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이번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 숙제를 풀고 다시 한번 약간 문제를 던져준 경기라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오늘 포인트가 투빅에서 홈그레인이 전형적인 센터를 보고 하텐슈타인이 로밍을 하러 나와요. 그러면 이제 코너의 기회가 많이 났었는데 그거를 오늘 인디애나가 1쿼터 초반 빼고는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웠고 이 오클라호마가 던져준 숙제를 어떻게 풀어올지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느반더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3쿼터까지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던 팀은 OKC가 아니라 인디애나였어요. 그러면 느반더님이 보셨을 때 3쿼터에서 아까 오비토핀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오비토핀 빼고 인디애나가 전체적으로 이건 진짜 잘하더라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3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쇼라는 수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크린을 받을 때 맞아요. 그 포렌드러랑 팔 한 간격 정도 차이를 두고 해치를 소프트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비인데 그렇게 되면 홈그랜 쪽으로 기회가 되게 많이 났어요. 초반에. 맞아요. 근데 저번 경기 이후에도 제가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홈그랜이 후반전만 되면 이상하게 걔가 약간 좀 헷가닥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메이드가 좀 많이 났는데 기회가 많이 났는데 그걸 메이드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체력 이슈가 확실히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3쿼터에.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 3쿼터 공격을 보죠. 실책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야투를 되게 많이 놓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위원님이 보셨을 때 요거는 OKC의 공격이 안 들어가서 좀 말렸던 걸까요? 아니면 인디애나의 수비가 굉장히 잘해서 좀 막았던 근데 걸까요? 오늘 인디애나 보면 수비 로테이션이 정말 거의 그 3쿼터까지 완벽했거든요. 완벽했죠. 예. 네. 코너까지도 막 갔는데 거의 오픈샷을 안 줄 정도 정말 잘 움직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계속 난 이거 오늘 경기 보면 인디애나가 잡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디애나도 이제 체력 이슈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4쿼터에 보면은 맞아요. 야투도 안 들어가고 같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이 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뛴 선수가 할리버튼입니다. 네네 할리버튼이고 맞아요. 10명 중에 5명인가 인디애나 선수들이에요. 인디애나가 가장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양 팀이 경기 수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더 많이 뛴 인디애나가 지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체력 이슈가 양 팀의 모두에게 변수일 거고 감독이 얼마나 이걸 잘 제어해 주느냐. 사실 인디애나가 오늘 보면은 9인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보통은 11인 로테이션, 11인 로테이션 돌리다가 오늘 토마스 브라이언트 빼버렸죠. 네. 그러면서 더 체력이 열세가 된 것 같아요. 반면에 OKC는 10인 로테이션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4쿼터의 여유를 오히려 OKC가 더 가지고 가지 않았나. 상당히 제가 걱정했던 거는 1쿼터인가요? 그 홈그랜이 발목 양쪽이 다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저는 홈그랜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홈그랜이 이전에도 데뷔하기 전에 하체 부상을 또 당했었고 맞아요. 르브론 제임스를 막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한 번에 두 개가 꺾인 게 아니라 차례대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남은 경기를 소화를 할까? 왜냐면 굉장히 아파하는 장면이 보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끝까지 버텨줬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에 따라 보면 사실 두 팀이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농구를 하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도 기본적으로 3, 4차전까지 오죠.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인디애나는 로테이션의 폭을 줄였고 OKC는 직전 경기부터 이제 대두가 되었던 체력 문제 그리고 멤버들이 이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면서 에너지 랩이 떨어지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폭을 넓혔단 말이죠. 그럼 갈블리님께서는 이 선수 기용 폭이라든지 어떤 경기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에 좀 짚어줄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3차전 인디애나처럼 똑같이 경기 내내 풀코트 프레스 붙고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아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4쿼터 초반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게 양팀 선수를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게 경기가 그죠. 에너지가 막 네. 살짝 사라진 거예요. 그게 살짝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에이스 차이가 조금 드러났다고 보고 샀거든요. 에이스 차이. 네. 네. 제가 할리버튼 저번 리뷰 때 조금 까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안 깔 거고요. 그래서 에이스 차이가 좀 드러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터너 상태도 메롱이었던 게 티가 났고 말씀하신 대로 1, 2, 3쿼터 때 차이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2쿼터 때 빼고는. 근데 이제 그 아쉬웠던 거를 체력을 아껴뒀던 거였다. 전반전을 버린 거였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서태웅식 들면서. 농구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눈에 짚혔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느반도님께서는 어쨌든 다 같이 이제 관람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를 이제 보시면서 아 이걸 왜 이렇게 밀고 가지? 혹은 아 이게 왜 잘 되는데 금방 안 하지? 이렇게 경기적인 요소들이 보였나요? 눈에 있었을까요? 저는 뭔가 SGA의 돌파를 막는 그 인디애나의 수비에 대해서 뭔가 OKC가 해결책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해결책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돌파를 안 하더라고요 SGA가. SGA가 공을 잡으면 이게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다 헬프를 들어오니까 그냥 드리블 하다가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만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근데 인디애나는 계속 코너 3점 넣고 이러고 있으니까 2점이나 3점 대결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인디애나 3점이 또 잘 들어가고 있었다 보니까 1, 2, 3쿼터에는 이대로 가면은 OKC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없을 텐데. 근데 또 OKC 3점이 또 처참해서 아 진짜 이거는 이게 커버가 되나 싶었는데 또 3쿼터에 3점을 넣어준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벤치에서 나온 알렉스 카루소 카르소. 오늘 몇 득점이죠? 20득점 20점 했어요. 너무 그쵸. 빛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스 스코어에서도 너무 빛났고 수비도 잘했고. 머리처럼. 네. 그 스틸 해내는 것도 좋았고 중요할 때 3점 3쿼터에 2방 넣어줬거든요. 약간 가뭄이었을 때 딱 뭔가 진짜 뭔가 이제 경기가 끝나려고 할 때 그걸 다시 붙잡아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느반도님한테서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오늘 경기 특히 OKC 승리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가 카루소입니다. 이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20점을 넣은 적이 없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벌써 20득점 이상을 2번이나 해냈어요. 맞아. 두 위원님께서 번이서 파이널 아니에요? 파이널에서 이번 파이널에서 다 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오셨을 때 아 카루소가 좀 인게임 포인트에서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난 경기에서는 좀 기대 이하였거든요. 2차전은 20점을 넣었지만은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막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스틸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3점도 과감하게 던지고 수비가 원래 이선 바탕이니까 수비도 되는데 공격까지 되니까 벤치 싸움이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벤치 앞선 그쵸, 팀들이 그쵸. 무조건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벤치 역할을 카루소가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겼다. 카루소는 트레이드로 올해 정말 잘 데리고 왔다. 레이커스는 왜 버렸을까? 또 레이커스가 나오니까. 네. 자, 이 말씀이 되게 맞는 게 2차전 보죠. OKC가 이겼을 때 벤치가 38점 넣어서 이겼거든요. 두 명이서. 그리고 3차전에는 메서린이랑 맥코넬이 37점을 넣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다시 이제 카루소가 20점을 넣으면서 OKC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SJ 활용법이 사실 이 선수가 네마드한테 고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반전부터 보면 차라리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코트를 넓게 쓰되 상대하는 수비수를 니스미스로 바꿔서 일찍 그냥 1대1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하면서 4쿼터에 SJ가 15점을 넣었습니다. 무려. 맞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승기를 굳혔는데 진짜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그리고 갈블린이 보셨을 때 느반더님 보셨을 때 SJ의 이번 경기 활용법은 성공이었다 혹은 실패였다 혹은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아니면 이번 경기만 쓰고 안 할 것 같다 좀 이런 평가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차전 1쿼터 때부터 일단 체력 아끼는 모습 보였잖아요. 원래 공 디나이 하는데 공 잡으려고 하면은 체력 소모 많은데 그냥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줌 액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온다던가 이런 좀 더 식으로 해서 편하게. 공을 쉽게 잡게 해준다던가 네네. 그래서 체력을 좀 아끼는 모습이 있었고 지난 경기 리뷰 때 말했지만은 아이사야 조처럼 그 포스트업에서 한번 패스해주다가 아니면 스크린 할 때 고스트 스크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인디애나가 그 수비를 대비해 왔기 때문에 보니까 리젝하고 반대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마 어시스트가 오늘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되지만 맞습니다. 체력을 아꼈기 때문에 4쿼터 중요할 때는 또 과감하게 더면은 해주더라고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체력이 아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 사실 그 OKC가 하프코트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공격은 바로 이 최이죠. 예. SGA의 공격이잖아요. 4쿼터에 써먹기 위해서는 체력을 아껴주는 거. 이거는 계속 이번 시리즈 내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대로 인디애나는 오늘도 계속 그 SGA 쪽으로 헌팅을 해서 공격을 많이 시도했어요. 그 인디애나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계속 어떻게든 갉아먹게 해야 되는데 시약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뭐 매치업이 되면은 무조건
쉐이에게 수비 부담을 주는 걸 해서 체력을 아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인디애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갈블리님. SJ가 딱 잘한 구간 두 개를 뽑으라 하면은 2쿼터 중반이랑 4쿼터 그때 클러치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1, 2, 3쿼터 때 계속 체력을 아끼는데 항상 이건 쉐이가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거기 그 밑으로 다이브에서 들어간 다음에 핀다운 스크린 짧게 받고 나가지고 엘보에서 공 잡고 아이소라는 게 되게 좋아하는 셋업인데 그 셋업의 비중을 이번 경기 때 좀 많이 늘린 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2쿼터 때도 미드레인지 몇 개 넣었고 그렇게 해서 체력 아낀 거를 4쿼터에 똑같이 썼는데 오늘 계속 아쉬운 걸 한 가지 뽑아보자면 수비가 아무래도 계속 그 인디애나가 SJ를 수비에 포함시키려고 공격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수비에 힘을 쏟아주면 좋지 않을까 되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뭔가 다른 선수 같으면 제가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스가는 이제 공수겸장이란 타이틀이 있잖아요. 요즘 그 느바 신세대를 대표하는 공수겸장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근데 이미지에 아까 걸맞게 1쿼터 때는 그러니까 오늘 프론트 디펜스로 시작할 때 그래서 한번 당했는데 후반에는 그거 하다가 한번 가로채기 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감각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스가가 그렇게 막 긁어내는 수비는 되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항상 보지만.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에너지 레벨을 끝까지 보존한 게 4쿼터 활약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본인이 선호한 세팅을 에너지를 보존한 상태에서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체적인 공격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오늘 스가의 볼 처리가 굉장히 짧고 간결했다는 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에서 스틸 많이 당해봤잖아요. 핸들러들한테 본인이 약간 쫀 건지 그렇게 지시를 받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넓게 짧게 간결하게 하면서 좀 볼 처리가 생각보다 이게 볼 처리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는지 매끄럽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수준으로 되게 짧게 하더라고요. 르반도님 보셨을 때 SJ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저는 사실 1, 2, 3쿼터가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뭔가 미드레인지 점프캐스 던지는데 50%로 넣어준다? 그러면은 해야지. 그냥 봐줄만 하지 않나? 해야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계속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3점 언제 던지지 이러면서 그래도 이 점은 잘 넣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을 앞으로 계속 고수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결국 SJ한테 SJ가 플레이메이킹을 하지 않으면 팀의 공격이 돌아가지 않는다 막 이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 손에서 아이솔레이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면은 인디애나는 아마 또다시 고민이 되겠죠. 그냥 네마드가 이걸 잘 막아주기를 기도를 할 것이냐. 결국 SJ를 막는 것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고 우리는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승리를 찾아가야 되냐. 그런 고민을 아마 하게 되겠죠. 이게 뭐 지난 영상들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한 팀이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할 때 다 같이 터져서 상대를 압도하는 게임을 할 것이냐 우리 팀의 가장 믿을 만한 선수에게 가장 확신 있는 선택지를 쥐어줘서 이 선수가 이기게 이끌 것이냐를 좀 가지고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어떤 선택지를 보여줬는지 저는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경기에선 당연히 이제 인디애나가 여기에 데뷔를 할 텐데 다음 경기에서 인디애나는 그럼 어떤 종류의 수비를 다르게 좀 들고 올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6차전, 5차전, 6차전까지 가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게 매크로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쉬운 건 4쿼터였어요. 인디애나가 오늘 잘한 것 같지만 4쿼터에 3점슛 8개 던져가지고 하나도 못 넣었고요. 자유투도 10개 중에 7개 중요한 그것도 3개 놓친 게 다 클러치에서 놓쳤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클러치로 가면 인디애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오게시가 얻은 게 두 가지가 클러치에 가서 이겼다. 3점을 안 들어간데도 이겼다. 우리가 뭐 항상 우리는 뭐 수비한 다음에 역공하는 팀이다 이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클라호마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디애나는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치 싸움 우리가 잘하는 클러치 싸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는 게 특히 홈에서 패했다는 게 이제 홈코트에서 어드밴티지를 다시 뺏겼기 때문에 오늘 패배는 인디애나는 뼈아픈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패배가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4차전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경험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데미지가 있을 건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고 자 이제 조금 무서운 얘기를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어쨌든 경기가 끝나자마자 대본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경기 분석할 것들을 가져오는데 사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아예 다른 팀 팬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도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 딱 하나는 이런 파이널이 있음으로 해서 좀 농구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신 발언하면 오늘 경기 판정은 좀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담 실버는 많이 보게 만들려고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스카 포스터 네. 자, 우리의 히든 카드 스카 포스터 딱 이거 한 거니까요. 자, 그 일단은 저희 4명의 의견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갖고 왔는데 오늘 경기가 끝나고 그 빌 시몬스 유명한 평론가죠. 농구 네. 평론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영광적인 날이었다. 스카 포스터의 인생 게임을 봤다. 뭐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느낌의 글이죠. 올려서 좀 화제가 됐는데 자,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은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심판의 기준선이라든지 어떤 판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지. 네,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저는 빌 시몬스에게 동의하지 않고요. 이거보다 더한 경기는 많았어요. 스카 많았죠. 포스터가. 아, 아, 그래서 그건 맞죠. 네. 한 소니 5위 안에 못 들 것 같은 경기인데 좀 판정이 아쉽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승부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인디애나가 막 치고 나갈 때 루겐토트가 밀고 스틸되고 그다음에 레이업이었잖아요. 네. 이게 거의 한 4점 플레이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2점까지 합하면 그때 만약에 넣었으면 인디애나가 10점 차 이상을 벌리면서 분위기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때 안 불러준 것도 굉장히 아쉽고 그게 안 불리면서 결국은 챌린지도 못 거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아주 큰 실책을 했던 경기였죠. 네, 갈블리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번 파이널 인디애나 응원하고요. 저번 경기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디애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지만 할리버튼은 MVP를 못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딱 정리하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늦잠을 좀 자가지고 라이브로 보진 않았고 이제 일어나서 경기 결과 모른 채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이제 오늘 리뷰할 거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반응을 보는데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되게 그냥 쿨하게 이렇게 봤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이쿼터 올 포제션 그 기능으로 이쿼터만 쭉 돌려봤는데 솔직히 좀 아쉽긴 했어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유리하긴 했는데 이게 막상 한 장면 한 장면 돌려보면은 파울이 맞기는 하다. 안 불린 콜들은 좀 아쉬웠지만 파울이 맞긴 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급 스카포스터 역대급 경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6 컴파를 안 보셨거나 17 파이널을 안 보셨거나 뭐 3대 0 네, 그랬을 때 그때가 이제 NBA 인기가 가장 많을 때지만 네.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거의.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조금 한번 다시 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것 같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스카포스터 역대 탑 3 안에 들어가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저도 반응을 다 보고 오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 이 판정에 화나신 분들의 주요 논지는 파울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쪽 기준에서 파울을 불어줬으면 저쪽 코트에 가서 동일한 기준으로 불어야 되는데 이쪽 기준에서 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실책에서 상대 득점을 연결했다. 이 포인트에 저는 좀 사람들이 억울해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럼 느반도님께서는 네. 단체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의견을 어쨌든 직관적으로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OKC 팬이 많았어요? 아니면 인디애나 팬이 많았어요? 메서린 욕하는 말이 많이 들린 걸 보면 인디애나 팬이 많던 것 같은데 그 사쿼터 호러쇼. 네. 네. 이야. 이제 하나 이렇게 튕겨 나올 때마다 물론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네네. 심판 판정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저는 오비토핀 플레이그런트 불릴 때부터 좀 쎄했습니다. 네네. 카루소가 레이업 올라간 장면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막고자 이제 손 올리면서 몸을 약간 카루소 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파울이 불렸는데 플레이그런트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울 아닌가. 저희가 보통 플레이오프 하면 조금 더 이제 콜들이 더 터프해지고 그러니까 더 하드콜이라고 하죠. 이런 게 나온다라고 보통 예상을 하는데 리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플레이그런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허들이 굉장히 낮구나. 그것도 이제 나중에 후반에 가서 선수들이 지친 상태에서 서로 리머텍만 하니까 그때는 진짜 거의 서로 파울만 계속하는 구간도 약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사실 뭐 저는 막 콜이 편파적이다 그런 거는 솔직히 크게 체감은 못했는데 제가 못하셨다. 콜이 좀 많이 소프트한 감이 있었고 저는 이게 플레이오프에는 어울리지 않는 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 기준선이 선 건 한 명 때문이라고 봅니다. 루도트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게 된 거. 이 경기에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됐던 장면 중에
자유투를 쏘는데 아, 루도트가 할리버튼 옆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을 뿌리치다가 엘보를 거의 그냥 루트가 할리버튼한테 엘보를 갑자기 이렇게 빡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고서 할리버튼이 약간 그 크게 넘어졌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액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전 모릅니다만 크게 넘어졌는데 심판이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근데 이 오늘 콜이 되게 소프트하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저거를 아무 리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고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콜은 모르겠어요. 판정은 심판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나 경고나 리뷰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 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세 분한테 궁금했던 게 아 그럼 오늘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분위기가 달랐는지 그리고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판정에 관해서요? 네네네. 아까 말한 그 플래그런트 파울 저도 이건 플래그런트 파울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그쵸 오케이시가 나와요. 근데 있었어요. 그때 네. 아까 그것도 플래그런트면 이것도 플래그런트겠네 했는데 역시 풀어줬어요. 네. 근데 아마 기름을 부은 장면들은 아마 로도트의 장면들일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런 걸 안 풀어주고 또 뭐 그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고 스카포스터네 하면서 또 아마 더 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OKC가 자유투 38개 던졌고요. 인디애나가 33개 던졌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농구거든요. 자유투 대결 보는 거. 좀 판정이 저는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답게 좀 가야 되고, 예. 저는 오비 토핑거 플래그런트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차드 제퍼슨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네. 플레이오프 파울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했거든요. 근데 플래그런트 파울 불리면서 오늘 판정이 약간 좀 심상치 않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아마 도화선이 됐고 로도트가 결국 기름을 부으면서 팬들이 게시판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동감을 하는 건 그 정확한 워딩으로 이제 제퍼슨이 I'm not big fan of this call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말들을 해설진이 뱉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만 경기를 깨끗하게 하면 완전히 팬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기로 제일 실망할 분들은 양팀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기분이 찝찝하고 저도 기분이 더 더러운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이 경기에서 피해를 본 건 양팀 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경기가 4차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를 2대1로 이기고 있는 팀이나 1대2로 뒤지고 있는 팀이나 4차전이 가지는 의미는 되게 큽니다. 사실 내가 다음 경기를 3대1로 가냐 2대2로 가냐는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중요한 승부처 이런 길목에서 하필이면 스캇 포스터가 하필이면 이 경기에 하필이면 이 도트와 할리버튼이랑 그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 경기에서 이런 판정을 했다. 누가 이득을 받고 손해를 받고 이걸 떠나서 양팀 팬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판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반도님이 보시기에 좀 오늘 경기 이건 진짜 좀 그런데라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양팀 미리 말씀드리지만 OKC 인디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든지. 콜 하면 사실 아까 유숙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도트가 밀었는데 네. 할버팀 뭐 플랍인지 아니면 뭐 진짜로 맞긴 했으니까 그 누운 거 보고 그냥 넘어간 게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글쎄요 그 뒤에 사실 나오는 파울들은 사실 뭔가 뭐 이 사람들이 소프트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뭐 파울이라면 파울이구나라고 했는데 글쎄요 뭔가 특정 콜이 불편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콜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콜들이 계속 나오는 거. 네 그렇죠. 이런 콜들 나오는 이런 경기 구도 자체가 사실 팬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거든요. 저 사실 오늘 경기 종료 예상 시간을 뭐 한 11시 반 그치. 뭐 네. 분을 그렇게 잡으니까. 네, 뭐 11시 반 약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 시간이 진짜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많이 거의 늦었죠. 3시간 지나서 끝났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났지? 돌아보니까 맞다 오늘 자유투를 좀 많이 쐈었지. 자유투랑 리뷰가 좀 네.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 짜증나는 게 리그 패스로 보면 그 경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2시간 7분, 2시간 11분인데 얘네만 3시간을 해. 그래서 경기를 리뷰하고 싶은데 안 끝나 마지막까지. 제가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나서 라이브 말고 다시 보기를 봤다 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광고 같은 거 다 잘라져가지고 시간이 1시간 50분 그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라져 있는데. 근데 오늘 딱 들어갔는데 2시간 25분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편집을 안 해줬나? 난 10분 더 자고 일어나야 되나? 이 생각했다니까요. 오늘 총 경기 시간이 2시간 49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시간. 이게 메이저리그도 인기 없어가지고 막 계속 촉진롤로 막 경기 단축하려고 그러잖아요. NBA도 지금 경기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돼요. 막 지루하다는 얘기 많잖아요. 자유투 이렇게 71개씩 던지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 재미없고요. 예. 그리고 좀 아쉬운 판정 중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니스미스가 막을 때 4쿼터 막판에 아, 네네. 팔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엔드원 얻었을 때 저는 그거 휘둘렀기 때문에 공격 파울 줄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니스미스 파울이 불렸거든요. 그것도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거 득점이라고 하죠. 그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아 넣는 그 득점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때 장면을 리플레이로 자세히 보면 스가가 이제 완벽하게 오프함을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들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뭐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오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대해졌으니까 분위기가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파울이 혹은 콜이 불렸어야 한다면 저는 공격자 파울 일단 오프함 불렸으니까 공격자 파울 내지 수비자 파울 니스미스가 건드렸으니까 수비자 파울 내지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불렸다면 트래블링이 저는 불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텝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판정에 대한 기준선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OKC 팬이건 인디 선수건 이제 누구든지 기준선을 못 세우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불분명한 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콜이 아니죠. 불분명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 팀이 보스턴이랑 되게 정규 시즌에 많이 맞붙어가지고 테이텀도 오프함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거 짜증나가지고 저번 시즌인가 한번 오프함 관련된 걸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불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팔이 벌어져도 몸으로 먼저 부딪히고 난 다음에 팔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정당한 플레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심판들도 그걸 보느라 트래블링을 놓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저는 일단 그 플레이 자체는 괜찮은 플레이라고 보고 불었으면 트래블링을 불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콜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안 불고 그냥 해라고 넘어가는 게 전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트래블링이 안 불리고 만약에 수비자 파울이라면 엔드원을 줄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슈팅력 이전으로 그쵸.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근데 스가가 상당히 영리하다고 보는 게 그리고 그 스플릿 디펜스로 가다가 몸 다이빙해서 파울 안 불리니까 그다음 안 하더라고요. 네. 그 불렀으면 계속 그러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심판의 성향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파울도 잘 얻어내고 자유투 중요할 때 다 던지고 놓치지도 않았고. 뭐 또 이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파울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수비 보는 이 양 팀이 강점이 바로 수비 아니겠습니까? 수비 보는 맛을 좀 더 살리려면 자유투 네, 기준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안 불어주고 안 끊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그 OKC에서 파생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SJ 뛰면서 체력 안배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SJ를 뛸 때 무조건 하텐 아니면 켈리치 두 명을 같이 뛰게 하거든요. 제가 저번 경기 이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롤플레이어 중에서 그나마 이런 패스를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하텐 아니면은 켈리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차전 때 켈리치 윌리엄스가 2분인가 1분밖에 안 뛰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 때 지금 11분 뛰었고 하텐도 이번에 주전으로 올라가지고 20분 뛰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눈여겨봤었습니다. 네. 저도 경기 내용 얘기 좀 해보면 인디애나가 어쨌든 뭔가 숨통을 끊을 수 있었는데 그 공격이 계속 안 풀렸던 이유가 결국 OKC가 이 수비 강도를 조금 더 템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인디애나 선수들이 왜 이렇게 공을 빨리 잡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계속 보니까 원래라면 조금 더 아래에서 막았던 거를 OKC 선수들이 이제 원래라면 인디애나가 이제 할리버튼이 공 받고 다시 패스 줘야지 하고 딱 봤는데 이미 패싱 레인에 선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OKC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때가 제일런 윌리엄스였는데 1쿼터 때 이제 할리버튼이 그걸 보고 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패스를 못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수비가 3명인 거죠. 할리버튼한테 붙는 선수 1명, 패스 레인에 1명, 그리고 이제 하프 코트로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뒤에 하프라인까지 해서 사실상 수비가 3명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할리버튼이 공이 제일 많이 쥐었으니까 할리버튼뿐만 아니라 뭐 그건 앤드류 네마드한테도 해당됐고 파스칼 시아캄한테도 해당됐고 인디아 선수들이 뭔가 초반에 좀 당황한 기색이 보였던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살짝 공격의 템포가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점이 잘 들어갔을 때 점수차를 더 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판정 그리고 경기 안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추가로 좀 자유롭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예측까지 하고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좀 더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약간 자유롭게 좀 아쉬운 게 오늘 마일스 터너가 생각보다 못했죠. 근데 네. 이게 이 선수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계속 네, 일리스가 맞아요. 떴습니다. 네, 네. 질병이라서 질병. 3점 하나도 못 넣고 피켄롤 할 때도 보면은 넣어줘야 될 거 못 넣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독감 증세 뭐 이런 거면은 다음 경기에선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진다면은 좀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3점 많이 놓쳤거든요. 슛도 짧고 막 그게 만약 한두 개만 들어갔으면 내가 볼 때 오늘 잡았을 거예요. 아마. 빨리 마일스 터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터너는 투맨 게임 인디애나 시스템의 좀 가장 또 중추가 되는 빅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에 독감 때문이다. 제가 또 이제 독감 걸린 빅맨의 팀이어 봤지 않습니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하더라고요. 다시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인디애나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터너 그리고 맥서린이거든요. 약간 잘 하는데 부족한 선수를 뭔가 뭐야? 잘하는데 부족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애초에 툴이 없어가지고 못하면은 깔맛이 안 나고 약간 잘하는데 사람들이 막 잘한다 칭찬해줘. 근데 뭐 부족한 게 보여. 이러면 약간 까고 싶어가지고 그 선수 경기를 오히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터너랑 맥서린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뭐 맥서린은 오늘 뭐 다들 호러쇼 보셨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터너는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제가 저번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터너가 빠졌을 때가 더 심각하니까 이게 차선책으로 그나마 터너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감이 나으면 물론 좋겠지만 공격에서 수비에서도 오늘도 계속 터너의 그런 골반 약점 드랍백이나 이런 거를 되게 공략을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터너를 정말 이게 아픈 손가락이다 이 생각을 3, 4차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너 재밌는 선수예요 정말. 근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그 노비츠키가 하던 원백 삼것도 페이더웨이 슛 던지는 걸 딱 맞아요. 노비츠키가 빙의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경기를 보는데 익숙한 자세가 그 밈 아시나요, 위원님? 늘 먹던 말. 그 나오더라고요. 터너가 또 텍사스 출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해설이 언급하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저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보고 자랐는데. 근데 터너 텍사스 출신이라서 그 부상으로 쉴 때 항상 그 카우보이 바지 같은 거 입고 오거든요. 네, 댈러스 카우보이스. 네. 좀 멋있어요. 그런 거. 터너 존재감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게 사실 오늘 슛을 못 넣었지만 TJ 맥커넬이랑 할리버튼 같이 뛸 때 빅맨이 터너면은 골밑이 맥커넬 돌파할 공간이 진짜 스페이싱이 엄청 잘 돼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터너가 필요한 팀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실제 근데 오늘 미드레인지는 사실 초반에 좀 잘 들어갔거든요. 3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이 오케시가 가끔씩 지역방으로 들고 나올 때면 바로 하이포스트에 터너나 뭐 아니면 벤치 있을 때는 토핑까지 들어가서 하이포스트 미드레인지 넣는 장면들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와서 3점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3점 연계 아닌가요? 6개 맞아요. 쏴서. 하나도 못 넣었어요. 다음 경기 설레발을 쳐보겠습니다. 이제는 4차전까지 끝나고 5차전이 이제 OKC 홈에서 펼쳐지는데 세 분이 예측하시는 다음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장단점이 보여있다면 어떤 것들이 보일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했지만 3차전이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한테 숙제를 던져줬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한테 숙제를 던져줬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오클도 오늘 그렇게 잘한 경기는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인디애나가 오클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클러치에 잘해서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클라호마도 인디애나처럼 똑같이 로테이션 많이 가져가면서 전방에서부터 계속 프레셔를 주고 체력 갉아먹고 그게 결국에 4쿼터에 티가 나다가 마지막에 다 체력 떨어졌을 때 SGA가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끝났는데 이거를 과연 인디애나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게 저는 5차전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인디애나가 오늘 잘 싸웠지만 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메서린 투입이라고 봐요. 메서린 투입을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이 선수는 사실 그 클러치에서는 쓰기가 저는 그 3차전 때도 클러치 넣을 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자유투 그때는 잘 다 넣었지만은 명과 그때 쓰지면 안 되고 한 4쿼터 초반이나 3쿼터 후반에 이렇게 승부 보는 우리 선수들이 쉴 때 득점을 해줘라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득점이 빈곤했을 때는 안 쓰고 마지막에 클러치에 투입을 하지만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으면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이지만 그 제가 오늘 본 4쿼터의 메서리는 그 제가 근래 본 플레이오프 패닉 중에 가장 좀 큰 패닉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본인도 들었어요. 어이 없었을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얻었을 것 같아. 하고 나서 이걸 내가 했다고? 이러면서 돌려보면서 자유투 미스뿐만 아니라 음. 그 인바운드 중에 파울을 해서 자유투랑 포지션을 그러니까 오늘 동시에 언납한 어웨이 경우도 프롬 더 플레이 있어가지고. 파울이 2번이나 두 번 나왔어요. 걸렸어요. 와, 네, 진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멘트를 이어받았으니까 느반도님의 예측은? 일단 저는 OKC 방면을 향한 그러니까 SGA를 향한 수비는 뭔가 여기서 막 엄청 큰 변화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인디애나는 지금 수비는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공격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오늘 4쿼터 때 홈그랜을 미스매치 공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홈그랜이 또 투빅 써서 그런지 나름 잘 막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아요. 공격에서도 풋백도 잘 해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였고 4차전이라서 뭔가 목숨을 걸고 뛴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5차전도 어쨌든 목숨 걸고 뛸 홈그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수비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게 그 4쿼터 중반에 할리버튼이 홈그랜 상대로 레이업 2개 넣었잖아요. 네. 거의 연속으로. 그래서 저는 홈그랜 체력 떨어졌구나. 할리버튼이 홈그랜 사냥하는구나 이제 시작했는데 막상 진짜 클러치가 되니까 또 똑같이 하는데 다 잘 막아요. 그래서 저는 뭐지? 정말 홈그랜도 약간 매력 있는 선수구나. 아까 말했듯이 약간 잘하지만 까고 싶은 부족한 매력 있는 선수. 오늘 그래서 홈그랜도 조금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농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목이 약간 돌아갔잖아요. 이게 오늘 집에 가면 부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네, 이게 다음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아마 인디애나는 홈그랜 발목이 안 좋은 거 알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발목이 아프면 수비할 때 더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훨씬 그걸 크죠.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홈그랜이 잘 버텼습니다. 근데 다음 경기 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홈그랜이 데뷔할 때 몸무게가 90 몇 킬로였거든요. 네. 제가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87kg란 말이에요. 어. 이제 좀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발목 꺾이면은 위험한데 홈그랜 가벼우니까 제가 볼 때 좀 데미지가 덜하지 않나. 지금 본인이 얼럭키 홈그랜이다 약간. 그건 아니고. 그리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다치면은 또 부상을 맞아, 덜 진짜 당합니다. 크죠. 아마 네, 그게 부상을 맞아요. 덜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옛날에 등산 자주 하시는 분이랑 같이 친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올라갈 때보다 힘 빠져서 내려올 때 제일 많이 다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홈그랜이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초반에 양쪽 발목을 순차적으로 빡빡 다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디애나가 그냥 백코트 자원들이 끌고 나와서 1대1하고 점퍼 던지고 하는데 막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음 경기에도 이제 유효할지 수비력이 유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측은 없을까요? 네. 인디애나가 이제 매 경기마다 벤치에서 한 명씩 터져주고 있는데 저번 경기 같은 경우는 메서린 맥코닐 터지고 오늘은 3쿼터 오비토핀 네. 정말 잘했고 다음 경기 때 이제 누가 또 터질지가 의문인데 지금 한 번씩 다 터지긴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인디애나 쪽 막 괜찮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3자가 누가 터져야 되는지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터져야 되는 선수는 제가 지금 할리버튼이 아닐까. 할리버튼이랑 네. 터너가 일단 이름 에이스 싸움에서는 에이스 이겨줘야. 이름을 해줘야. 할리버튼이 1차전 4쿼터 같은 퍼포먼스를 제가 봤을 때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다시 해내야 좀 비등비등하게 비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느반도님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도 아까 인디애나 공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시아캄이 오늘 4쿼터에서 이제 OKC가 분위기를 잡아갈 때 아예 안 나온 걸로 알거든요. 제가 경기에서 네네.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감독님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오는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네네. 경기 보고 바로 와가지고 근데 지금 뭔가 시아캄한테 문제가 있다면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1쿼터 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계속 이어줘야 이 OKC의 이 철통 같은 수비를 뚫어내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연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인디애나가 이기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시아캄이 미스매치 공략하는 거 그리고 얼리더긴 해가지고 갈블린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찍 가서 공격하고 빨리 마무리하는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시아캄이다 보니까 맞죠. 더 시아캄이 부진하면 더 그 자리가 좀 크게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마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계속 스위치로 하던데 오늘 OKC가 네마드는 수비에서는 무조건 경기 내내 1인분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2라운드에서 봤던 네마드는 공격에서 진짜 에이스 1호 쇼크이거든요. 한 번쯤은 다음 경기에서 네마드 한 번 정도 터질 때가 됐다. 네마드 이 친구 공격에서도 진짜 상당합니다.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또 난 이 게임 해봤어요. 네. 잘해요.
수비 부담이 커서 네, 그쵸, 그것도 그쵸. 맞죠. 그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SGA 막는 부담이 엄청 지금은 클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쿼터에서 보니까 할리버튼 8점 외에는 2득점 이상 올린 선수가 2득점을 넘긴 선수가 없네요. 시작하면 네, 빵점이고. 없었어요. 아, 이게 좀 아쉽고. 이게 이번 시리즈가 제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다 보진 않았지만 휴스턴이랑 골스 시리즈가 되게 진흙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3차전 이후로 4차전이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면서 제가 볼 때 쭉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진흙탕에 이제 서로 에너지 갉아먹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만약에 이거 오클이 아니라 휴스턴이 올라왔다? 이러면 저 정말 이번 시리즈 리뷰를 못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보면은 재밌을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키플레이어는 파당몬 우리 니스미스. 예, 니스미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공수에서 보여주느냐.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핸들러 역할을 맡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수에서 스위치가 됐을 때 SGA를 어떻게 틀어막고 자신에게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이걸 몇 개 집어 넣어 주느냐가 제가 다음 경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할리버튼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선수는 어시스트 개수가 쌓이면 개인 공격력이 알아서 따라오는 유형의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투를 많이 던져가지고 많이 넣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 올라오면 자기 개인 공격력도 쭉 궤도에 따라서 맞춰서 올라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할리버튼의 어시스트를 빨리빨리 이제 정립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리뷰를 마무리해봤고 자 다음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홈에 다시 돌아가서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다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는 더 재밌는 경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